저는 제가 만난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따뜻한 눈빛으로, 또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그 특별함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이가 무너진 곳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또 꿈을 꾸게 되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의 인생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화천교육청에서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왔어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이해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루트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했는지, 또 어떠한 장면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와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습격차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학습격차가 더욱더 커져 나가고 있다는 뉴스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는요, 우리 생각보다 이 학습격차에 대한, 학습 부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각 학교별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각 교육청별로 학습 클리닉이라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디딤돌 학교 등 다양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 초등등교육법이 경계선 지능 친구들을 위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이 정의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위한 지원보다는 학습 부진, 전체적인 아이들을 위한 지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내용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특성별로 접근법이 조금씩 다르고, 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논의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고요.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잘 확산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교육청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라고 문의하시면 지원이 없다고 대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법 안에서는요, 학습 부진이라는 이름 안에 경계선 지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확산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노력들은 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특성에는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떠한 내용들을 좀 다루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나누어 볼게요. 먼저는요, 느린 학습자 속의 경계선 지능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경계선 지능뿐만 아니라 많은 유형의 느린 학습자를 만나게 됩니다. 각 유형마다 조금씩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먼저 드렸어요. 우리 느린 학습자 어떤 유형들을 만나게 되냐면요, 일단은 ADHD, 그리고 난독, 그리고 일반적인 학습 부진, 또 학습 장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속하는 지적 장애에 있는 친구들, 거기에 경계선 지능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 아이들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른 접근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선생님들의 고민 이야기 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었으니까 앞선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은요,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낼 때 막연히 생기는 불안감 또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조금이라도 알면 불안감과 막막함이 좀 사라질 거고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하지? 라고 선생님들이 아이의 행동을 알기 시작하면,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아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개선의 시작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지,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알게 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는 건 당연한 거겠죠.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알아야 할 대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일단은 기초학습 능력을 파악해야 돼요.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릇들을 만들어줘야 그 안에 학습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능력보다는 또 학습 심리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 경험이 주어질 수 있으려면 목표를 쪼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것은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겠죠. 그것을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수업 지도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다음으로 학급 운영 속에서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학급 분위기, 또 아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담임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배려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는요, 선생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겠죠. 이러한 학급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경계선 지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할 때 모둠에서 그냥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기보다 그 모든 활동 안에서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 주는 것에 목표를 두다 보면 학급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함께 드렸고요. 또 협력을 할 수 있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팁들을 나누면서 선생님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였어요. 어쩌다 보니 저의 장점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제가 부모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에게 경계선 아이들을 향한 호소를 드릴 수 있었고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팁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가,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 한마디가, 선생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방향성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던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가 꿈을 꾸게 됐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또 인생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제가 만난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따뜻한 눈빛으로 또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그 특별함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이가 무너진 곳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또 꿈을 꾸게 되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또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경계를 걷다가 되겠습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